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부익부 빈익빈 주도 산업 내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되는 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 키워드로 지난주 후반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도 산업 내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을 좀 읽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마디는 부익부 빈익빈 양갈래로 찢어놓는 주식시장으로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약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물타기보다는 좀 역행 신호가 나오는 기업들을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 그쪽으로 화력을 더 키우는 구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언택트와 게임, 배터리, IT 반도체, 바이오 제약, 이들 주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절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는 적자는 안 난다, 하이닉스도 적자는 안 난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 배터리 내에서 이제 이 세 종목으로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시장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환율만 보면 된다. 1370원. 그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좀 연장선으로 주도 산업 내 좀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던 2014년도 7월 달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14년도 7월 달. 2014년도 7월 달이 유가가 한 98달러, 100달러 정도 됐었다가요. 셰일가스 혁명이 되면서부터 주도주가 바뀌었어요. 적당히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산업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엑선 모빌이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고유가로 인해서 산업을 이끌었던 에너지 기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산업을 주도했던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있냐면 신재생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2014년도 7월 달까지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지만, 저 때는 그냥 산업 자체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한 자리, 80%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도 80% 빠졌지만, 여기서도 고점에서 80% 빠졌지만 여기서도 또 80%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다, 우리 생활이. 코로나 때처럼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산업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종목만 잘 잡으면 그냥 인생 자체가 퀀텀 점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OCI가 저렇게 망가졌었을 때,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 당시로 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까? 그죠? 201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한 78%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 더 하락을 합니다. 80% 하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80%지만, 여기서도 마이너스 80%.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산업이 뭔가 바뀌어버리면 무조건 편승해야 된다.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리더스 코스메틱이 한 20배 갔고, 아모레 퍼시픽이 10배 갔고, 그리고 화장품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해줬었냐, 컴투스 같은 게임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업체들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저 무너졌던 산업을 중국 소비주와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몰락했었을 때 이거를 반도체가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이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었던 거고.
그죠? 저는 그런 경계선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이후에 전 세계를 이끌었던,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이끌지는 않을 테니까, 전 세계를 이끌었던 기업들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2014년도 7월 이후로 전 세계를 이끌었던 기업이에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이제 OTT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뭐 그래픽 디자인, 게임 또는 가상화폐 생각하면 되겠죠. 가상화폐. 아마존은 이제 이커머스나 클라우드 쪽이 될 거고, 이건 근데 좀 미국 정부 쪽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AMD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뭐 인텔, 근데 인텔은 이제 서버용 CPU 쪽만 남았죠. 사실상 주도권이 좀 탈락됐잖아요. 이런 주식들 가운데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2014년도 7월 달부터 전 세계를 이끌었던 업체예요. 여기에 연동돼서 우리나라의 많은 테마들과 산업이 성장을 했었고요. 그죠? 뭐 쿠팡 같은 경우나 네이버 쇼핑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다 관련돼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갔었던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대충 한 35% 정도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스닥도 한 35% 나오고 우리나라도 거의 3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2014년도부터 전 세계를 이끌었던 기업들 가운데서 65%대에서 70%까지 조정이 나온 애들은 이건 좀 주도주가 탈락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정도 조정이라면 이거는 좀 탈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적어도 애플처럼 한 23%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한 33%라든지 요 정도의 조정이 있어야만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은 계속 하겠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 못한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 구간에 잃어버린 돈이 3,000조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 폭락을 하면서 얘네들이 잃어버린 돈, 그러니까 시총이 줄어든 금액이 대충 3,000조 정도가 줄어듭니다. 3,000조. 우리나라 주식시장 1,78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7, 80%, 1.78배 정도가 시총이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메꿔주는 쪽을 살펴보면 요 아래쪽이 뭐냐면은 이제 시총순으로 전 세계 좀 상위권에 있는 업체, 존슨앤존슨이 한 550주 정도 되고, 일라이딜리가 한 450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메꿔줄 수 있는 게 저는 바이오 제약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 빅파마들의 흐름. 그죠? 그러면 릴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당뇨나 비만, 뭐 마운자로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머크. 에이스큐브가 지금 강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럼 키토르다는 지금 세 개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키토르다와 키토르다 SC. 이건 레미시마 S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시. 그죠? 네시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네시에 한 28조 시장에 지금 베팅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베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어제 암젠이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클래스 관련된 선도업체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엘라엘람 정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의 어떤 큰 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술 반등이 나올 거고 낙폭 해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시장이 똑같이 박살이 날 거고 그리고 박살이 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낙폭가대에 대한 해소가 나올 겁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과도한 하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저점 매수에 들어올 수 있죠.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관련된 부분도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 낙폭가대 해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산업을 주도할 것 같냐를 보니까 기존의 산업을 주도했던 애들 가운데서 한 3분의 1 정도가 탈락되는 흐름들이 저는 보이는 것 같다. 이걸 메꿔주는 흐름들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들의 흐름이 절실히 중요해요. 아무리 시장과 관련된 수많은 악재가 나와도 뭐 반도체 요번에 뭐 그 중국에다가 미국에 있는 업체가 장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닉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 역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이번에 좀 바텀은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배터리하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 강한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번 구간은. 그리고 나머지는 낙폭과대 해소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한번 올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좀 잡으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좀 되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종목군인지 좀 전에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절대전략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50bp 인상해서요. 연 3%, 결국에는 기준금리 10년 만에 3%대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는지 기자회견 내용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